네, 이제 추정이에요. 근데 오늘은 추정 상세 계산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추정이 무엇인지 위주로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계산을 좀 볼 거고 우리가 지금 통계를 하고 있는데 추정이라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먼저 하고 가야 돼서 용어도 이제 좀 새로운 게 나오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통계학이 되게 중요한 학문이고 통계학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통계는 바로 과거부터 옛날 아주 오래된 시대부터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거든. 이유는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수치들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통계학이에요. 이해 가겠죠? 굉장히 필요한 거야. 우리가 뭐 잘 살기 위해서는.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내용들마다 어떤 걸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렵거든.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이냐가 더 어려운 내용인데 우린 거기까지 심화 과정을 갈 수는 없는 거라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예측하는 걸 배울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러기 앞서서는 우리가 좀 먼저 용어를 먼저 배워야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평균과 분산은 그 자료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 수치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집단 자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선거 이번 탄핵 저거 이러고 나서 다시 재선거 하면은 조기 투표하겠죠. 그럼 누가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전 국민을 다 조사한다면 당연히 그냥 결과가 바로 나올 것 같긴 해. 근데 전 국민 조사할 수가 없어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 다 조사하려면. 얘들아, 돈만 있잖아? 완벽한 조사 다 할 수 있어. 예를 들게. 대통령 누구 뽑을 거예요? 이거 응모하시면 10만원 쏩니다. 그럼 다 할걸? 돈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이 전체 집단을 조사하는 거에 대해 배웠어요. 전체 집단을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수조사.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죠? 전체를 조사하는 거 전수조사라고 해요. 그럼 전체 집단은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있겠죠. 이 평균은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하고 전체 집단을 조사한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다 이건 거야. 그럼 이걸 수학적 용어로 바꾸면 이미 배웠던 거야. 뭐예요? x의 평균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m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분산은요. x의 분산인 거고 시그마 제곱. 얘는 x의 표준 편차였던 거고 시그마라고 쓰는 거였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조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특징을 조사할 거냐면 전체가 아닌 일부만 조사할 거야. 요만큼만 조사하겠다고요. 일부만 조사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일부만 조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본조사라고 해요. 표본조사. 오케이? 표본은 영어로 샘플이에요. 샘플. 샘플 조사한다는 얘기야. 영어가 더 쉽죠? 샘플 조사예요. 그럼 물어볼게. 요만큼을 조사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평균은 우리말로 무슨 평균이라고 할까? 느낌상. 요 샘플 요만큼을 조사했어. 그거에 대한 평균이야. 뭐가 되겠어? 표본 평균인 거야. 쉽게 갑시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뭘 구할 수 있어? 분산 구할 수 있겠죠? 이걸 뭐라 그래? 표본 분산. 또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겠죠? 됐어? 그럼 이거에 수학적 기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랑 구분돼야 되겠죠? 수학적 기호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표본 평균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써요. X파. 얘는 한 개밖에 없어요. 표시할 수 있는 게. 이걸 X파라고 해요. 그럼 이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의 수학적 기호는 S예요. 책에서는 소문자 S를 쓰는 경우도 있고 대문자 S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책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얘를 뭐라 한다? S라고 합니다. 됐어요? 괜찮니?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S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건 기호를 외워야 돼, 그냥. 어렵지 않죠? 근데 표본 조사를 잘해야 되는 게 아무리 조금만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좀 다양하게 조사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조사해서는 안 되고 지방에 있는 사람만 조사해도 안 되고 연령대가 골고루 있어야 되고 지방 분포도도 골고루 있어야 돼. 그래서 표본 조사는 보통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요거도 조사하고 여기도 조사하고 이것들도 이렇게 조사할 거야. 표본 조사를 여러 개 할 거야. 자, 지금 내가 알려주는 말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가짜야, 가짜.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너희도 쉽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알겠지? 첫 번째 집단에서 조사한 평균이 얼마야? X바가 나왔단 말이야, 표본 평균. 그럼 두 번째 샘플이 있을 거니, 그죠? 두 번째 집단. 여기서 조사한 평균을 X바 2라고 할게요. 같으면 안 되니까. 여기도 뭐가 되겠어? X바 3가 되겠죠. 괜찮아? 그럼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들 조사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단 했단 말이야. 이 녀석들에 대한 평균을 다시 구할 수 있겠죠. 내 말 이해 가죠? 이것들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야. 이걸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표본 평균이잖아, 얘네들이. 다 다른 표본 평균이죠. 이것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자는 얘기인 거야. 그걸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한다는 거. 괜찮아요? 요것들에 대한 평균을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것들에 대한 또 뭐 들을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산도 필요할 거고 이것들에 대한 표준 편차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추정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다 세 종류가 나와요.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평균이 대놓고 뭐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야 라고 말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평균이라고 말을 해. 대신 그걸 보고 너희들이 옌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표본 평균이 뭘 말하는지 알겠어? 여기 여러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이 각각 있을 거 아니야? 이것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뜻인 거라고. 그럼 얘의 수식 기호는 어떻게 되냐면 X바. 얘가 X바잖아. 그죠? 이거의 평균인 거죠. 의는 영어로, 수학계로 뭐라고? 괄호. 평균은 2. 이렇게 써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X바의 분산. X바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얘는 한 가지 표현법, 얘는 두 가지 표현법 있잖아. 얘는 몇 가지 표현법, 얘는 내용적은 한 가지 표현법인데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노란색이 중요한 게 뭐냐면 노란색은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방법은 X바들을 다 구해서 평균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건 공식이야.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을 공식으로 했던 것처럼 얘도 공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해를 조금 도와줄게. 잘 봐봐 얘들아. 표본 집단이 많아 만약에. 이게 많으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많아지면 전체를 모두 다 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의 평균은 뭐랑 똑같냐면 모평균 M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다만 분산은 똑같지 않아.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조사하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준 편차는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자료 집단이 너무 많으니까 편차들이 일단 더 많아지겠죠. 편차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값은 더 커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부만 조사하는 얘 값은 모집단의 분산값보다 더 크다 작다? 더 작아야 돼요. 더 작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집단에 대한 분산값을 나눌 거야. 나눠야지만 숫자가 더 작아지는 거잖아. 얼마로 나누느냐? 샘플의 크기인 n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 암기. 그럼 얘는 여기에 루트 치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자, 지금 일단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용어를 알고 가야 돼요. 얘가 뭔지, 얘가 뭘 말하는 건지 알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수학적 기호가 이렇게 된다는 것부터 먼저 익혀야 합니다. 이거 익혀야지만 할 수 있어요.
몇 번 드릴까요? 한 2, 3번 드릴게요. 정리도 하시고 암기도 하실게요. 일단 먼저 요거 하고 자 다음 거 가볼게요.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 설명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안 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1번 문제가 더 어려워서 오히려 지금 이걸 먼저 할 거예요. 활용 문제 먼저 할 거예요. 우리가 정기분 배웠으니까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해보자. 일단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 표가 보여야 돼요. 그럼 이거 뭐 구하는 문제? 확률 구하는 문제.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표본 평균과 관련된 문제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야 돼요. 이해 갔죠? 그럼 얘를 보는 순간 뭘 먼저 찾아야 돼, 너희들? 뭐뭐 이상 뭐뭐 이하를 찾아야 한다고. 이해 갔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아우 친절한 문제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뭐뭐 이상 뭐뭐 이하가 대놓고 나와 있어서 48 이상 54 이하라고 나와 있고 괄호해주고 피해주면 되고 이게 X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기분포일 거니까 얘를 Z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바꿔볼게요. 잘 봐봐. 봐봐. Z 쓰시고 봐봐요. 54 빼기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한데 평균이 얼마래? 50. 표준 편차가 얼마래? 16. 이렇게 해봤거든요. 자, 봐. 해봤더니만 이 계산 결과가 얼마 나오냐면 16분의 4가 나오죠. 그럼 4분의 1이죠. 소수로 바꾸면 0.25가 나와요. 또 한번 해볼게. 48 빼기 50 나누기 16 했어.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2, 마이너스 8분의 1이거든요. 마이너스 0.125가 나와요. 응? 이상하잖아요? 왜? 이 값이 여기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너희들 느껴야 돼.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잘못했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건가? 바로 이게 X가 아닐 수도 있었어. 우리가 X라 했던 거는 다 모집단을 조사하는 거 X를 말하는 거잖아. 이건 모집단에 대한 조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한 게 아니라 일부만 조사한 걸 수도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거든. 이해 갔어? 얘는 쉬운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의로 추출한 64개 무게의 평균이라고 나와 있어. 무슨 내용인지 보세요. 공장이 있어. 핸드크림 알죠? 그거 만드는 공장이야. 하루에도 몇천 개 이상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핸드크림 평균 무게가 50이고 표준 편차가 1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미 추출한 제품 64개. 64개가 전체 객수예요? 내 말 이해하고 있어? 공장에서 핸드크림 만들 거야. 하루에 몇 개 만들 것 같아? 수작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 한 몇 개 만들 것 같아? 많이 몇 개? 응? 대충 괜찮아. 내가 싫은가 봐. 대답하기 싫은가 봐. 몇 개? 한 1000개, 10,000개 만들지 않을까요? 엄청 많이 만들 거 아니야. 근데 64개만 뽑아서 조사하겠다는 얘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 중에서 몇 개만 샘플링을 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표본 조사네. 맞죠? 그럼 보세요. 여기 말하는 게 뭐뭐 이상 뭐뭐에 대한 값이 누구냐면 64개 무게에 대한 평균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오는 값이 x가 아니라 뭐여야 한다? 평균이라고 했잖아. 저 평균이 무슨 평균이겠어? 임의로 64개만을 뽑아서 조사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무슨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죠. 샘플링한 녀석들의 조사값인 거잖아. 표본 평균의 범위가 48 이상 54 이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는 누구란 얘기야? x바라는 얘기예요. 얘들아, 이게 x가 아닌 경우는 x바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다른 거 올 수 있는 게 없어. x가 아니면 x바인 거야. 알겠죠? 그럼 x바 넣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 오는 평균은 이 녀석의 평균이죠. 그게 바로 누구야? x바의 평균인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잖아.
수학적 기호는 누구야? x바의 평균이겠죠? 자, 여기 오는 표준 편차는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가 아니라 x바의 표준 편차가 와야 되는 거죠. 맞아? x바의 표준 편차가 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 안 그래? 물어볼게. x바의 평균은 뭐랑 같다고? 공식 외웠잖아. 뭐예요? m. 얘는 뭐랑 같아? 루트 m분의 시그마랑 같은 거였어. 맞죠? 근데 목평균 m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50. 자, 중요한 거 이제 봐봐. 이 표준 편차는 무슨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 3개 배웠잖아. 무슨 표준 편차야? 모집단이야, 표본이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모 표준 편차죠. 이게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야. 여기서 나오는 전체 평균이 이거고 전체 표준 편차가 얘기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 16은 요 시그마를 말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n은 얼마일까요? 개수. 문제에서 개수 몇 개 없어. 여기밖에 없잖아. 64개 뽑았잖아. 그럼 결과는 64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루트 64분의 16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16. 얘는 얼마예요? 8. 얼마야? 2. 그 뭘 구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2고요. 모평균은 50인 거예요. 근데 얘가 x바의 평균이랑 같은 거고. 그럼 얘는 그대로 얘 넣으면 되는데 얘를 뭘로 바꿔야 돼? 2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되겠니? 에이? 이해 갔어요? 그럼 계산할 수 있죠? 다시 어떻게 해? 얘 50은 얘랑 똑같아. 얘가 뭘로 바뀌어? 2. 그럼 마이너스 2, 2니까 여기 얼마 돼?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고. 여기는요. 4, 2. 얼마 돼요? 2. 예뻐 안 예뻐? 숫자가. 예쁘죠? 그럼 맞는 거야. 여기서는 숫자가 예쁘면 맞는 거야. 맞게 푼 거야. 그럼 이거 갖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일부만 조사해서 확률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변수가 x가 아니라 x바가 될 거예요. 이것만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응? 요 앞에 문제는 나중에 할 거야.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문제를 여기 보시면 50-1번과 50-2번 두 문제가 있잖아요. 요거까지 오늘 푸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네, 하겠습니다.